네, 오늘 화요 초대석 두 번째 모실 손님은 사실 지금 하시는 일만 보면은 항상 성공 가도를 달리셨을 것만 같은 분인데 2등 인생으로 살았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시고요. 그 큰 법률회사 로펌 대표시고요. 네. 좀 이분 소개를 조금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최초로 미국 이민법을 집대성한 또 이민 전문 변호사시고요. 네. 또 부당한 비자 거부에 대해서 미 국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또 변호사님이십니다. 또 혼혈인 자동시민권 부여 법안을 제출케 해서 한 인권 변호사시기도 하고요. 네.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 또 변호사기도 하시고. 네, 모처럼 이제 고국에 오셨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전에 남원 선생님 보셨죠? 예.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귀한 소개를 해주셔서 우리 이금희 여사님과 아, 또 여사님. 저 오늘 여사 됐네요. 여사 됐어요. 남원 선생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금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 만에 그럼 고국에 오신 거예요? 3년 만에 왔습니다. 자주 오시는 편인가 봐요. 사무실 일 때문에 자주는 못 오는데 이번에도 한 일주일 일정으로 왔습니다. 예.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길을 헤맬 정도로 많이 참 발전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봐도 매일 변해요. 예. 3년 만에 오셨으니까 더 변함을 느끼실 수가 있죠. 네. 황인철 박사님 참 이렇게 미국에서 아주 화려하게 대단하신 분이라면서요. 네, 그 전종준 변호사님은요, 1982년 미국 유학을 떠나셔갖고요, 미국 로스쿨에 합격하시고, 그 한국 최초로 미국 이민법을 집대성한 이민 전문 변호사십니다. 당시 그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그 부당한 비자 거부에 대해서요, 미 국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0년 만에 영주권 신청 여부의 질문이 비자 신청서에 아주 빠져버리는 그러한 쾌거를 올리셨고요. 한인 최초로 미 연방 하원의 혼혈인 자동 시민권 부여 법안을 제출케 한 인권 변호사로도 유명하십니다. 2009년부터는요, 탈북자에게 미 영주권 획득을 무료 변론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현재는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서 이민 전문 로펌 대표 변호사로 활약하고 계시는 그야말로 얼굴처럼 마음이 따뜻한 바로 그 감사합니다. 전종준 변호사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뭐 선생님 뭐 저희가 이력을 쭉 변호사님 이력을 듣고 보니까 뭐 영어도 잘하셨으니까 미국에서 변호사일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변호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겠어요. 2등 인생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워싱턴 DC로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해서 워싱턴 DC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저의 실수와 실패를 자랑하고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함께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1980년 초에 유학 가셨다면 그때 유학이 그렇게 가기 힘들던 잘 갔을 때도 아니고. 그때는 공항에 가는 사람보다는 환송하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환송을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때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손을 흔들고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리고 영어도 기본적으로는 잘하셨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공부를 하러 가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그때 유학을 갔는데 저 경우는 공부를 못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예비고사도 떨어지고 지방대학 가고 그리고 또 영어를 못해서 사법고시 떨어지고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그 극약 처방으로 저는 미국행을 그때 선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시험들이 영어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던 건가요? 떨어졌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영어가 그렇게 중요했었어요? 그럼요. 그때 사법고시 시험을 볼 때 네. 1차 시험에 그 영어가 그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에서 제가 항상 과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마치 저의 저주처럼 저의 발목을 잡고 결국은 미국행을 선택해서 미국에서 뿌리를 뽑고자 그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영어를 못하면 미국을 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서워서 미국을 갈 생각도 안 할 것 같은데 미국에 가셔갖고 그 저주를 풀으셨어요, 결국은요? 그렇죠. 가서 좀 어려움이 많았죠. 저는 또 원래 머리도 나빠서 공부하기도 좀 힘들었고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보이기 시작할 때 제가 영어로 변호사가 됐고 그 영어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사실 영어는 못하셨지만 원래 꿈은 법조인이 되는 거여서 예. 그 한자도 잘 모르면서 뭐 사법고시를 혼자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그 저희 집안 아저씨 중에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 집안의 자랑이고 그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아버님을 졸라서 서점에 가서 그 법률 서적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전을 열어보니까 온통 한자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그냥 한자를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공부는 뒷전에 밀려서 결국은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됐었습니다. 한문은 많이 하는데 다른 게 기본이 안 돼 있어. 어머 세상에. 근데 뭐 법전 이런 거 사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우리 아들이 아이고 변호사가 되고 그런다고. 아니 근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보통은 바뀌었죠. 개인 네. 시험 먼저 준비하고 사법 시험을 준비하는데 순서가 바뀌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엉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데 미국 가겠다 이런 꿈도 꾸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 어떻게 영어를 잘하시게 됐는지. 사실은 원래 잘하던 사람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랑 다르니까. 원래 못하던 사람이 잘하게 된 게 궁금하거든요. 영어는 그 애들이 예. 애기가 영어를 배울 때 말을 배울 때 먼저 듣고 그다음에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TV가 선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를 많이 봤습니다. 그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우선 귀가 뚫려야지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TV가 선생이었고 그다음에 뭐 좀 있으면 제 아내를 소개하겠지만 제 아내가 미국 사람이니까 아내가 또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그 발음 우리가 발음을 많이 실수도 하고 많이 틀리는데 그 발음을 고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영어를 터득하게 됐고 결국 제가 오늘날까지 된 것은 제 스스로 영어를 터득한 게 아니라 더 주위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영어를 터득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계실 때는 보통 영어 시험 점수는 몇 점 정도를 받으셨던 거예요? 뭐 50점 미만이겠죠? 진짜 못하셨네요.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기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가 없으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일본 말도 좀 공부했다가 독어도 공부했다가 다 한다는 건 뭐예요? 다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우왕좌왕하다가 더 영어를 못하게 됐죠. 정말 친근함을 느낍니다. 아주 익숙한 얘기들이 영어만 나와요. 잘했다면 또 변호사님의 인생이 지금 또 달라졌을 수도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만약 영어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완전 달라지죠. 한자도 잘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미국도 안 갔을 거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랬으면 제가 아침마당도 못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미국 가셔서 어느 정도로 영어가 안 되셨냐면 은행에 가서 현금 인출기가 안 돼요. 이 얘기도 못 하셨다면서요. 예. 예. 그 처음에 갔는데 그때 당시는 80년대니까 그 크레딧 카드나 뭐 뱅킹 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받아서 기계에다 넣고 돈을 찾는데 넣었는데 뭐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니까 그냥 기계가 카드가 들어갔어요. 카드 그러니까 먹었구나. 그 은행 가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신 에이드 카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카드를 먹었다.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아들어요, 카드를 그렇게 완전히 콩그리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타코벨 여기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그 멕시칸 그 페스티벌 음식점, 레스토랑인데 거기 광고에 간판 보면 이렇게 종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화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도 거기 가본 적이 없었어요. 타코벨. 제가 그렇게 실수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제 교수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 이제 정착을 했노라고. 그때 교수님이 답장이 왔는데 답장 내용이 집에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 한국에서 안 되는 영어가 미국에서 되겠냐. 그래서 제가 좀 오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근데 지금은 그 교수님에게 참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도 대학 가는 게 한 번에 가지 못하셨겠네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스토리가 안 되죠. 처음에 대학원을 들어갈 때도 그 토플 시험이 합격해야 되는데 그 토플이라는 성적이 금방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건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플 시험을 계속 보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만둬야겠다. 포기해야겠다.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막상 또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그 공항에서 이렇게 환송한 사람이 생각나서 창피해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그거 떨어지면 진짜 가야 돼요. 그때는 요번에 안 되면 간다. 그리고 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됐어요? 맞았습니다. 그때 통화했어요. 항상 지각하시는 하나님 같이 저는 꼭 끝에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좌절과 희망이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붙었을 때, 어우, 그 소감은 뭐라고 진짜 오래 지났지만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아 성공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맛봤습니다. 그때의 소감이 영어로 나오든가요? 우리말로 나오든가요? 여전히 한국말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로스쿨 그 법학 전문대학원 졸업하고 무사히 이제 취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때는 잘 되셨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로스쿨 졸업하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취직이 됐는데 변호사 시험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워싱턴 D.C.에 그 법학 그 국제법 석사 공부하는 코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합격이 돼서 다시 워싱턴으로 시험이 떨어졌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진 덕분에 워싱턴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실패해서 저는 워싱턴 갔다는 게 바로 그거였고 그래서 하나의 문이 닫히니까 또 하나의 문이 열려서 워싱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아니, 그분을 보신 적은 있어요? 멀리서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한 가지 특징은 변호사님은 이렇게 좌절할 때 절대 좌절을 안 하시나 봐요. 다른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낙관을 갖게 되셨어요? 실패도 기회고 성공도 기회고 실패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패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 궁금한 게 그 많은 실패 과정 중에 이건 진짜 힘들겠다라고 할 때가 언제였었어요? 첫째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예. 그리고 제가 그 대학원에서 그 헌법 공부를 할 때 그 20년 된 그 영어를 공부하는데 현대 영어도 이해 못하는데 20년 된 그 헌법 그 옛날 영어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수한테 C학점을 받았습니다. 중간고사에.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C학점이라는 것은 fail, 실패.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때는 한번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해서 나중에 오기가 나서 교수한테 강의실에 가서 막 오히려 더 질문을 던지고 아주 열심히 한 덕분에 간신히 B학점으로 처음에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던 건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개척하신 정신입니까? 첫째 목적 의식이 있었겠죠. 제가 미국까지 왔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다 제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어머니의 기도라든지 친구의 도움이라든지 제 아내의 내조라든지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겠다. 나도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몫식 의식이 강하니까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의 부인을 만나신 것도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만나신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외였습니다. 네. 제가 미국 여자하고 산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능력 있으시네요. 그래서 난 그 능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제 아내 이름이 크리스예요. 제가 불쌍한 유학생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잘 못 먹고 그리고 침대도 보면은 밍크 담요 하나만 있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담요를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에게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대학원 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 여자들 보면 좀 수줍어해서 제 별명이 토끼였었어요. 자꾸 도망간대. 근데 저희 크리스가 한 번은 친구가 이사 가는데 이삿짐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짐꾼으로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하고 가서 도와줬어. 그러다가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이삿짐 좀 도와달라고. 지금 그럴 연배는 아니신 게 이제 훨씬 지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래서 이제 네. 저희 아내가 적십자에서 그때 일했었는데
난민들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저를 잘 이해를 하고 저에게는 영어 선생이자 또는 저에게는 천사처럼 다가와서 제가 미국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결혼은 이렇게 실패 끝에 온 건 아니고 이거 처음이신가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대학원 때문에 마치고 한국 돌아오니까 중매가 막 줄을 섰더라고요. 근데 역시. 제가 차마 선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줬는데 그 크리스를 만약에 잊는다면은 제가 벼락을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옛날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로포즈 청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라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 군대 입대 때문에 한국을 왔는데 저희 아내가 그 시카고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But it's not you. But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잖아요. 그게 제 가슴을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설득을 해서 내가 미국에 사랑하는 파란 눈 가진 아가씨가 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군대 가기 전날 미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 결혼한다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상사에게 결혼할 거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상사에게 프로포즈를 대신했었습니다. 당사자는 모르시고요. 모르고요. 아니 나중에 갔다 청혼을 와서 남을 통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아니 그래도 다 장례 끝나고 나서 회사에 오면 그때 전화하셔도 늦지 않는데. 근데 저는 그 다음날 군대 군대를 가니까. 가야 군대 때문에. 아니, 그럼 답을 듣지 못하고 군대를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통보만 한 거죠. 나 너랑 결혼하니까 군대 갔다 올 동안 잘 있어 이런 예. 내용이네요. 예. 그 부인께서 나중에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가지고 저를 조롱합니다. 예. 그 직장 상사에게 프로포즈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결혼도 실패하실 뻔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되려니까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변호사가 되시기 전 이제 공부하실 그렇죠. 때 결혼하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 예. 그럼 이후에는 변호사 시험에 단번에 되지 않으셨던 거죠? 또 그것도. 그 미리 알면은 재미없는데. 예,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등으로 왔나?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험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손짓을 해요. 오라고. 가서 막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시험 장소가 옆 건물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간신히 떨어졌어요. 간신히 붙은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신히 내가 떨어졌는지. 한 2점 떨어지는 게 차이로. 떨어지는 게 무슨 목표인 것처럼 간신히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것도 보니까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와싱턴으로 올 수가 있게 됐죠. 오히려 그 덕분에. 그래서 오히려 저 감사의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애 많이 쓰셨겠네요. 진짜 간신히 떨어졌다 간신히 붙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싱턴으로 와서 그때 드디어 변호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내조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예. 제가 미국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음식을 해야 되는데, 호기심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희 아내한테. 김치 먹을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는 김치찌개도 먹어요. 그리고 김치찌개도 만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연수 오신 분 그 부인들이 저희 아내에게 그 한국 음식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희 아내는 그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그래서 한국 음식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된장국이라든지 김치찌개 그다음에 겉절이 그런 것도 만들 줄 알아서 이분이 어머.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에는 이제 한식 음식을 좀 많이 먹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귀엽네요. 또 위장은 또 절 닮아서 저희 두 아들들은 또 한국 음식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고학 생활할 때 살림은 어떻게 꾸리신 거예요? 부인께서 뭐 돈을 버셨나요? 그렇죠. 저희 아내가 계속 적십자사를 다녔고 저는 이제 로스쿨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기둥서방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내가 말을 돈 막 벌어서 하시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가 빨리 이제 출세해서 아내에게 빚을 갚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노력을 제가 각오하고 했던 거죠. 오죽하면 학생이 직업이냐고 그러셨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떨어지고 와싱턴으로 이사 가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보고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냐고 직업이 학생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좀 섭섭했겠죠. 그래서 저는 자꾸 안 되니까 그래도 다음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가는데 좀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로스쿨 나오느라고 한 5년 동안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갓 아이도 지금 한 2, 3개월 됐는데 다시 또 와싱턴으로 이사 오게 돼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뭐 저의 선택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와싱턴으로 와서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민 오셔서 어렵게 사시는 우리나라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변호사는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를 보시면은 명문대학 나왔거나 아니면 항상 1등만 했던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상담하실 때 변호사님은 저를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죠. 그렇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 전공이 실패고 좌절입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그 공부할 때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텐더 하다가 그 깡통에서 여기 이렇게 비었어요.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기보다 자랑하는 인생의 훈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맞아요. 잘 나가는 사람은 사실 좀 배 아프거든요. 나는 실패가 많았는데 저들은 왜 실패 없이 늘 성공만 할까 하는데 그 잘 나갈 것 같다던 그 변호사님이 아니다. 나도 실패를 많이 했었다. 그러면 위로가 확 되면서 믿게 되죠. 예.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는데. 변호사님 영어 50점 되게 얘기하시면 되네요. 금방 와닿아요. 근데 사실 이제 변호사님이 이민법을 전공으로 하시면서 이뤄낸 성취 같은 걸 사실 여기 분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예. 조금 소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긴다. 그 말 말돼요? 네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싸움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정의를 위해서는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콜린 파워에게 화를 한번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미 대사관에서 그 부당한 비자 거부가 있었는데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방문 비자를 무조건 안 줬어요. 그게 뭐 한 몇십 년 관행이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록 그 영주권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그 strong tie, 강한 연대, 한국,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그 강한 연대만 보여주면 돼요. 근데 미 대사관에서 unusually strong tie, 강한 연대가 아니라 극도의 강한 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주권 신청한 사람은. 그래서 unusually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 법에 없는 거다. 제가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4년을 싸웠습니다. 이거 없는 단어가 왜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가족이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초청을 하고 싶어도 그게 어려웠다는 그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영주권 신청을 하면 보통 한 10년 정도 기다립니다. 형제 자매 초청은. 그럼 10년을 10년 못 동안 보는 거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상 가족이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 국무부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그리고 제 친구 레인 에반스 국회의원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콜린 파워하고 소송을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4년 만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교민들이나 동포들의 어려움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많은 봉사활동 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에서 오셨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금성출판사 프로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고구려 시스템 안전방충망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산 명산 몽고간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장수 돌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네, 내일 수요일 나의 두 번째 책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름 포근하지만요. 미세먼지 때문에 네, 이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이 노약자들,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2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